예, 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학원의 종류와 선택 세 번째 시간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입니다. 여기 세미나를 통해서 온라인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오프라인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저는 그 튜토리 영어 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튜토리 영어 연구소는 그 오프라인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그 오프라인 학원 자체를 갖다가 그 온라인 학원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거기 완전 온라인 학원이 된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절반의 온라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완전 온라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완전 온라인 자체가 이제 그 슈퍼 온라인까지 가는 걸 제가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까지 가겠다는 뜻이죠. 도구가 조금 내년쯤 되면은 좀 풍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까지는 못하지만은 남들이 출처를 공개해 놓거나 소스를 개방해 놓은 거를 가져다가 조금 더 입히면은 더 좋은 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온라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 제가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강이다라는 인식에다가 관리가 안 된다는 인식에다가 그리고 또 뭐랄까 뭐 가볍게 듣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관리가 안 된다나 공부가 안 된다나 그런 건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은 여기도 좀 간격을 좀 똑같이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지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인강이 아니라 이제 실강이고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이 이제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 가서 이제 공부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 얘기하면은 거기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 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할 때 그 아이들의 적나라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 집이 아니라 밖이죠. 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러한 아이들의 적나라한 태도를 갖다가 위에 것을 보지 않음. 안 보게 되니까 어때요? 집 밖을 나가 있으니까 애가 어딘가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지라는 안도감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타가속 있는 것 같은 그런 펑션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그 강의식 학원이냐, 코칭식 학원이냐, 아니면은 뭐 개인 지도에 가까운 과외냐, 뭐 그런 관점에서 학원 시스템을 바라봐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머릿속에서 개념을 넣고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은 그 커리큘럼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튜토리 연구소도 좀 출발할 때는 저도 이제 강의식으로 출발했습니다. 강의식으로 출발하니까 이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게 이제 당연히 애들 학원에 오게 되면 이제 등원을 합니다. 등원을 하고요. 등원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출첵 같은 걸 하겠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한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뭐 해와 해서 이렇게 숙제를 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부탁을 하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오게 되면 숙제 검사를 하게 되겠죠. 저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강의식으로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반 구성이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고1반이라 그러면은 그 고1반에는 고1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의만으로 따진다 그러면 다 고1이 맞아요. 근데 애들 실력을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3까지 실력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폭의 레벨이 존재하는 애들 갖다가 단순하게 이게 상중하로만 나눠서 운영을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세분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불만족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식으로 운영하면 차라리 개인 지도를 받아 뭐 이렇게밖에 나오지 못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거 갖다가 조금 디테일하게 애들한테 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제가 전부 다 코칭식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코칭식으로 제일 처음 시도했을 때는 이런 개념이 국내에 없었어요. 제가 거의 처음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쏠리게 생기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뭐 제가 잘나서 선두주자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인식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코칭식으로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힘든 점은 뭐였냐면은 교재를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 레벨별로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운영하던 거는 그 강의식에서 이제 색깔을 잘못 칠했네요. 처음에 운영하던 거는 이제 강의식 학원에서 코칭식 학원으로 바꾸는 걸 제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반반씩 운영해서 갔어요. 절반은 강의식, 절반은 이제 코칭식.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강의식을 선호하던 아이들이 전부 다 코칭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저는 아이들한테 보는 기대 심리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강의식 학원보다 코칭식 학원이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공부에 대한 열망은 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애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해요. 요즘 애들도 겉보기에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자기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면은 애들은 묘하게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을 믿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좋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좋다는 게 애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 온 애들은 엄마의 의지든 학생의 의지든 공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자극해서 처음에 해줬던 게 이제 코칭식으로 교재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강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강의가 이제 애들 한 명, 두 명씩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또 애들 책상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코칭을 해주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강의를 어떻게 하면 통일할까? 거기서 판단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인 코스웍 시스템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튜코스웍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년에 구분 없이 애들이 레벨별로 단계를 밟아가지고 고등부 영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전달할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과정이 EGR입니다. EG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기본 문법을 스피드하게 뽑아주면서 직독직퇴 시스템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게끔 제작한 거예요. EGR을 원래는 오프라인에서도 강의했었는데 이걸 체계화시키는데 걸린 기간이 제가 8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외부로 이렇게 교재를 남발하지 않고 자체 교재에서 좀 고급화된 컨텐츠로만 제공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은 커리큘럼화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애들이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갔던 과정은 애플 파일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애플 파일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직독직해 스킬이 들어가 있어요. 직독직해 스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인기도 좋았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 한 다음에 바로 문풀을 들어가곤 했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문풀을 들어갔어요. 이게 모의고사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애들의 어휘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때 동반해서 시험 보던 게 그 동반해서 나갔던 과정이 단어 과정이 있었습니다. 동반해서 같이 나갔던 단어 과정이 제가 쓰는 단어 교재가 있었어요. 수필이라고 수능에 필이 나오는 고등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가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은 그 탭스 단어를 제가 시켰습니다. 물론 이것도 매일같이 시험 보고 체킹하는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애들이 보캐블러리가 현격히 부족하다는 걸 엄청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오는 과정에서도 외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문제 푸는 것의 개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냥 해석하다가 단어 찾다가 끝나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문풀 과정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학습 지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코스웍에다가 버스를 설치했습니다. 버스는 이제 고등부의 기본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문장 하나마다 애들이 모르는 단어가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게끔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애들이 대할 때는 엄청나게 힘들죠. 왜 힘드냐?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단어 시험 보는 체제를 갖다가 좀 체계화시켜서 재교재가 아니라 외부 교재인 그 중등 2500하고 그 다음에 외부 교재인 고등 5000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 영어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외부 교재 쓰는 걸 저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교재는 제 컨셉이랑 안 맞게 설정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화되어 있는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재를 쓰게 되면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어 교재를 이렇게 바꿔치기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온 단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쉽습니다. 또 한 단어당 한 뜻씩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눈팅 학습에서 해볼 만한 느낌을 주는 게 좋았고 또 여기 나온 어휘들이 웬만한 수능 어휘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았던 것은 개별 앱을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애들이 자체적으로 눈팅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앱을 직접 만들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어휘력 같은 거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인증을 받기가 애들 입장에서 힘들 수도 있겠다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했을지라도 여기를 돌리면서 동시에 이제 탭스 단어를 돌립니다. 이 정도까지 간 애들은 요즘에 잘 안 나옵니다. 영어의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인식이 좀 편하게 한다는 것도 있고 요즘 애들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스스로가 뿌듯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애들이 나오기를 저는 늘 기대하지만 매년 해보면은 전체 교육생 중에서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 걔들은 진짜 우수자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단어에서는 이제 눈팅 학습을 하는 단계가 되잖아요. 눈팅 쓰기도 좀 하지만은 친숙도가 높아진 거지 완벽한 자기 단어가 되어 있진 않아요. 외운다고 외우더라도 완벽해지지 않거든요. 문장에서 한번 봐야지 그나마 자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보게 하면서 한번 고등부 문장을 연습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든 게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EGR 들어가고 버스 들어가고 애플파이를 하고 난 다음에 문풀을 하니까 훨씬 낫었습니다. 훨씬. 왜냐면 이제 보캐블러리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강화된 상태에서 애들이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삽입 형태로 이제 버스 과정이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문풀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되게 이제 중학교 관점에서는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읽고 풀어야 되는데 그 고등부에서는 다 읽고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문제 푸는 스킬만 별도로 교육시키는 과정을 만든 게 이제 빠잉 과정입니다. 빠잉 과정은 진짜 그 바라보는 관점을 좀 삐딱하게 바라보면 찍기 특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기를 근데 제가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예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걸 가르쳤다가는 영어를 배려버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애들은 그 나중에 삐끗하게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하고 기본기를 세게 한 상태에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럴 때는 플러스 알파의 위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문풀을 하니까 뭐 껌이죠. 빠잉 과정까지 끝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탭스 지문 같은 거 보더라도 순식간에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탭스 같은 거는 독해 파트를 보면은 거기 한 지문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거를 갖다가 탭스 학원에서 강의하듯이 꼼꼼히 해석을 해주고 문제를 푼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1분에서 2분 내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필요한 게 속독이 필요한데, 속독을 어떻게 하겠어요? 핵심을 빨리 보는 거죠. 영어라는 문자의 정보 전달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저희 과정이 이제 파인 과정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없었냐? 그러니까 약간 애플파이에 나온 직독직계 스킬보다 조금 고난도 스킬에 들어가는 직독직계를 한 개 더 만든 게 SRC입니다. SRC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완벽한 직독직계 테크닉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테크닉을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에 적수가 없을 겁니다. 적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형성하고 있는 영어 체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가치도 못 느낄 겁니다.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이거 엄청나게,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보면은 한 지문에 한 문장이 긴 거는 이제 8줄짜리도 있고 그래요. 어려운 거. 응? 이제 그런 문장들까지도 바로바로 리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게 SRC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도 테크닉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풀을 하면서 또 막혔던 게 뭐냐면, 애들이 기본 표현 있잖아요. 기본 동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이 애들이 또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동사 과정을 한 개를 더 넣어줬습니다. 50버브. 이렇게 자꾸 조금씩 코스웍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길게 되는 현상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EGR 1, 2로 시작해서 버스로 시작해서 이제 문풀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튜코스웍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다 됐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에 이 코스웍 완성에 제가 투자한 기간이 세월로 따지면은 거의 제 교육 인생이랑 맞먹습니다. 뭐 애플파이 책이 하루아침에 나왔겠습니까? 강의를 계속 하면서 편집하고 그래서 이제 추린 거겠죠. 중복되는 거 다 빼고. 그리고 SRC든 50버브든 파인 뭐 하루아침에 나왔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제 교육 인생 전체가 다 투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렸었는데요. 이게 참 애들이 시대에 따라서 레벨 차가 자꾸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튜토리 영어 연구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새로 만든 과정이 M 과정입니다. 왜냐면은 당초 목표는 이제 고등부 애들만을 목표로 했었는데, 중학교 애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걔들한테 EGR을 시키니까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낮은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M 과정을 만들게 됐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학력이 더 낮아졌어요. 그 M 과정만 만들어 놓으니까 또 뭐가 부족하냐면은 중학교 기본 문법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그 말하고 이러는 거 재밌는 것만 하고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그래머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제 만들어 보라 그러면 만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안다고 이렇게 깜짝깜짝 되는 학생들만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애들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강의가 올해 만들었죠. 프리엠 강의입니다. 프리엠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생 기본을 할 수가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오게 되면 이제 왕초보는 원래 그냥 폼으로 있는 거예요. 왕초보 자체에서 배워가는 거는 많지가 않고 학원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기초에 해당하는 것 정도는 알고 지나가자. 뭐 이런 관점이 이제 왕초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사이사이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애들이 자꾸 학력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가 또 생겼냐면은 EGR 정도면 충분히 애들이 그래머를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제대로 못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이제 프리엠을 또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정이 기니까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작정하고 하면 얼마 안 걸립니다. 왕초보 하는데 솔직히 하루 이틀이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엠 같은 거 작정하고 하면은 3, 4일이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짧게 걸리는 걸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킹하고 그러면 틀리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피드백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려서 조금 오래 걸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코스웍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온라인 오프라인 설명하면서 그 예를 들어주면은 온라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학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타사의 온라인 학원을 인식하는데도 또 인식하고 구별하는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밑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